외국 자본을 도입해가지고 정부가 그걸 대기업에 주어서 했기 때문에 농업이 완전히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것. 두 번째, 한국의 경제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시장만 개방한 게 아니고, 개방의 정도만 봐도 상품 시장뿐 아니라 투자 시장도 완전 개방되어 있고, 자본 시장도 완전 개방되어 있고, 외환 시장도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른 후진국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개방을 안 하고 있고, 시장 경제로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도 이런 걸 개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개방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개방을 안 하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것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정책이 환율 정책, 금리 정책, 조세 정책, 산업 정책이 모두 다 수출과 대기업 성장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을 수밖에 없었다. 성장 과정에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경제의 직접 영향권에 한국이 들어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은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은 한국보다도 굉장히 많은 대규모 경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중국이라는 시장이 대기업 성장에는 기회가 됐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농업에는 그것이 피해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가만 놔두면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경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특단의 개혁적 노력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손을 대지 않으면 떠밀려서 빈곤화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이 다음 내일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빈곤화 성장 문제, 양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것을 해결하는데 방법이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0년대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빈곤화 성장. 그때까지는 왜 없었느냐? 그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고 성장을 해서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오면 그걸 국내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투자에 돈이 모자라면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라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에서는 투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도 사람을 써야 되겠죠? 또 그러자면 이자도, 은행 돈 내도 이자도 지불해야 하고, 땅값도 지불해야 하고, 각종 이런 임대료도 내야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 소득은 거기서 풀어가는 임금, 노동력에 대한 임금은 어디로 갑니까? 가계소득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매를 합니다. 누구 것을? 주로 그 대기업 걸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기업은 그 투자를 통해서 그 이익을 국민 가게에 환원하고, 가게는 그걸 구매를 통해서 기업 생산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게 선순환입니다. 국민소득이 선순환.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없었던 건데, 이것을 만드는 고리는 뭐냐면 국내 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업이 나온 이익을 국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투자도 사람을 많이 쓰는, 그때는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쓰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되느냐? 뻔한 이치입니다. 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